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키입니다. 제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는 건 갈비찜 때문일 수도 있고 추석 때 개봉하는 영화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 주간 김우키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 기회에 가족 친지들 구독 리스트에 김우키 어떠세요? 암튼 고고고! 얼마 전 맷 데이먼이 아주 프라이베이트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하, 나는 아주 사적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어요. 팔로워가 딱 76명이라니까요. 2013년부터 올린 게시물이 40개밖에 안 된다고요. 의안이 맷이 잘 올리지도 않을 거면서 인스타를 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아주 가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여기에 올려서 자기만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가장 최근 포스팅된 사진은 맷의 딸 이사벨라가 카메라를 향해 중지를 세워 법규를 날린 펑키한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맷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네티즌 수사대는 바로 그의 비밀 계정을 찾아냈고 이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스타 비밀 계정하면 생각나는 양반들이 있었죠. 군대의 망치의 DM 사건이 여기서 터졌었고 지지 하디드는 자기가 촬영한 사진만 올리는 비밀 계정이 있었던 데다 저스틴 비버는 고양이 전용 계정도 운영하고 있었죠. 네, 결국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지. 베니퍼 커플이 재결합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지난 얘기는 알 테니 스킵. 요즘 거의 늘 붙어 다니고 이대로 약혼하게 될 거라는 썰까지 돌고 있는 그런 두 사람은 지난 9월 10일 베니스 영화제에서 벤 애플렉의 신작 라스트 듀얼의 프로모션을 위해 레드카펫에 섰는데요. 레드카펫에서도 두 사람은 시종일관 대화를 멈추지 않고 키스를 하는 등 러브러브를 과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1. 결혼하고 이대로 영원히 행복하게 쭉 산다. 2. 약혼까진 가능하나 결혼까진 무리다. 3. 그 전에 헤어진다. 과연 어느 쪽일까요? 아무튼 이 장면을 본 기네스 펠트로는 오케이 이거 귀엽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기네스 펠트로의 전남친이 벤 애플렉이죠. 1998년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함께 출연하면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사귄 바가 있었습니다. 영화 언더월드 시리즈의 방부제 미모 케이트 베킨세일이 베니퍼가 베니스에서 레드카펫을 밟던 9월 10일 라스베가스에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이트는 신작 영화를 촬영하던 도중에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즉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행. 현재까지 병명이나 상황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트가 라스베가스에서 찍고 있던 신작 프리즈너스 도터는 케이트가 12년간 복역하고 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드라마로 케이트는 촬영을 위해 라스베가스에 일주일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쓰고 있는데 방금 케이트가 인스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친절한 메시지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요즘 브리트니가 보이는 기행들이 심상치 않죠. 브리트니는 지난 9월 9일에 검은 티백만 착용한 뒷모습의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건 너희가 내 진짜 덩이를 볼 수 있는 비디오야 라는 캡션과 함께 무편집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의 인스타를 비공으로 돌렸죠. 팬들 중에 일부는 이건 그녀의 특권이다 라고 말하며 좋아요 수가 수천 개가 붙는 한편 여성이 자기 신체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속상하다 라는 등 브리트니를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죠. 지난 8월 브리트니는 자기가 느낀 불안을 노출로 극복하겠다는 심경을 전했는데요. 이건 좀 걱정이 되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새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 걱정하지마,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 잠시 SNS를 떠난 것 뿐이니까 곧 돌아올게 라고 밝혔네요. 그러고 보니까 5년 사귄 남친 샘과 드디어 약혼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브리트니도 이젠 좀 안정적인 삶을 살까요? 몇 주 전에 주간 김우키에서 딥하게 다뤄드렸던 잘 안 씻는 헐리우드 배우 이슈 기억나시죠? 그 중심엔 배우 애쉬튼 커처가 있었는데요. 그가 최근 ESPN의 컬리지 게임데이에 출연해서 아이오와 주립대와 라이벌이자 자기 모교인 아이오와 대학교의 대결 예상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I'm working on a new charity project right now. It's called Outside Wine. 그런데 여기서 애쉬튼이 진지하게 경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객들은 테이크 어 샤워, 샤워해라 라면서 크게 외치고 있죠. 이 영상은 트위터에서 트렌드 상단에 올라가면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2021에서
대선배 가수인 제니퍼 로페즈에게 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12일 뉴욕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작년엔 코로나로 관객 없이 치러졌었는데요. 올해는 평상시처럼 큰 장소인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곳에 나온 빌리가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옆에 있던 오빠도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데 빌리는 그냥 무표정인 채로 전혀 박수를 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이해한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참고로 빌리는 제니퍼 로페즈와 안면이 있습니다. 제니퍼의 딸이 빌리의 열혈 팬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냥 멍 때리다가 카메라에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MTV 어워드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더 있었죠. 레드카펫을 걷고 있던 격투가 코너 맥그리거가 가수 머신건 켈리에게 분노해서 음료를 던지고 때리려고 했던 겁니다. 메간 폭스도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는 게 보이죠. 정말 위태로운 장면이었는데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으면서 어떻게든 사태가 수습되긴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코너 맥그리거가 머신건 켈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켈리가 그걸 거부하면서 코너가 빡쳤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코너 측이 부정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선 What happened? Absolutely nothing. I don't know. There's nothing happened with me. I only fight real fighters, people that actually fight. You don't fight little vanilla white rappers. You know, I don't even know the guy. I don't know anything about him, except that he's with Megan Fox. 라고 말한 코너. 그런데 코너야, 작은 건 네 쪽. 에드 시런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술을 한잔했을 때 에피소드를 밝혔습니다. 라디오 프로인 키스 브렉퍼스트에 등장한 에드는 옛날부터 절친으로 지내던 테일러 스위프트와 래퍼 스톰 G를 영국에 있는 한 술집에 데려갔다는데요. I took Taylor there once, but when I took Taylor there, no one really clocked. It was like a week later that the person behind the bar was like, "Did you bring Taylor Swift in here last week?" 아, 테일러 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얼마 전 테일러가 북아일랜드에 있는 음식점을 깜짝 방문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가게 직원들은 테일러는 멋지고 외모도 내면도 너무 아름답고 직원들과의 사진 촬영을 흔쾌히 수락해 줬어요 라는 캡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식당 인스타 계정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동네가 벨파스트라는데요. 여기에 있는 서민적인 바인 더 팁시 버드를 방문해서 또 기념 촬영에 응해줬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테일러는 2022년에 훌루로 방영 예정인 TV 시리즈 컨버세이션 위드 프렌즈의 촬영을 마친 남친 조 아륜을 응원차 영국으로 향했다고 하네요. 찰리 쉰과 데니스 리차드 사이에서 태어난 딸 샘이 엄마 데니스가 자기를 떼했다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샘은 1년 전 엄마 데니스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며칠 동안 식사와 수면을 취할 수 없었고 기분이 침체되고 학교에 가기 싫어졌다며 정신적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 후 지금은 아빠 찰리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한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엄마 데니스는 딸의 주장을 몹시 슬퍼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니스에겐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규칙이 있었는데 샘은 그 규칙을 따르고 싶지 않았었다죠. 찰리는 데니스와 전혀 다르게 방임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 부분도 데니스가 슬퍼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찰리와 데니스는 2002년 6월에 결혼했고 2004년 3월에 장녀인 샘이 탄생. 이듬해에는 둘째 딸 로라가 태어났죠. 그 후 헐리우드 배우 패시브 루틴인 양육권 분쟁 등을 거쳐 2006년 11월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데니스가 정한 규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데니스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이 엄격한 부모라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고 샘이 무단으로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집 밖에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도 밝혔죠. 하이디 클룸, 올해 48세로 빅토리아 시크릿 출신으로도 유명한 독일 슈퍼 모델이죠. 그런데 요즘 업계가 그녀의 딸 레니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레니는 현재 17세로 유명 댄스 강사인 에비리 밀러 밑에서 몇 년간 트레이닝을 받았다는데요. 엄마 하이디에 따르면 레니는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델이 될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엄마 옷장에서 발견한 엄청 높은 힐을 신고 있었다는데요. 그렇게 모델 수저를 물고 태어난 레니는 지난달 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돌체앤가바나 패션쇼에 모델로 참가했고 이 활약상을 하이디가 자기 인스타에 올렸죠. 지난 4월에는 독일판 글래머에 20주년 특집호 표지를 장식했고 독일판 보그 1월 2월호엔 엄마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와 올리비아 와일드를 사귀게 만들어준 바로 그 영화 두 낫 워리 달링의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고립된 유토피아 사회를 그린 심리 스릴러라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 짧은 키스씬이 화제가 되고 있군요. 이런 걸 만약 찍어버렸다면 안 사귀는 게 힘들지도.
얼마 전 엄청 화제가 됐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와, 경기 결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양이의 생존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람들. 그런데 바로 아래에 있던 관객들이 어디선가 미국 국기를 가져와 펼쳐 고양이가 낙하했을 때 충격을 완화했죠. 이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가볍게 돌파했고 현재 11만 명이 넘는 좋아요가 찍혔습니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패션 축제 맷갈라 2021이 미국 시간 9월 1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맷갈라는 매년 5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패션 축제로 인기 패션 잡지 보그의 편집장인 애나 윈터가 주최를 맡아 그 해의 테마에 맞춘 의상을 입고 많은 유명인사들이 집결하는 거대 이벤트입니다. 작년엔 코로나로 중단되었으나 올해는 5월에서 9월로 연기된 뉴욕 패션위크를 마무리하는 성대한 행사가 되었네요. 이번 맷갈라엔 빌리 아일리시, 티모시 살라메, 테니스 선수인 오사카 나오미, 시인 어맨다 고먼이 공동 호스트를 맡았습니다. 금년의 테마가 인 아메리카 렉시콘 오브 패션이라서 셀럽들은 미국의 역사를 이미지화시킨 의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맷갈라 사상 최연소 공동 호스트가 된 빌리 아일리시는 마릴린 먼로를 의식한 듯한 옅은 핑크의 오스카 드라렌타의 롱드레스로 등장했죠. 빌리는 이 브랜드의 동물 모피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입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브랜드 측이 동의했고, 그래서 이번 행사에 이 브랜드 드레스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티모시는 흰색 실크 정장으로 등장했는데요. 바지는 정장을 의식한 스웨터에 신발은 스니커즈인 장난기 가득한 매칭이었습니다. 옷도 잘 입는데 그냥 얼굴이 사기야. 오사카 나오미는 마치 헤이아치 같은 헤어에 화려한 루이비통 드레스로 등장했고요. 시인 어맨다 고먼은 베라왕의 아름다운 블루 드레스와 크리스탈 헤드피스로 등장, 자유의 여신상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서부극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제니퍼 로페즈와 오드리 헵번의 영감을 받은 켄달 제너도 등장. 역시 벤 애플렉도 왔고요. 여기서도 마스크에는 아랑곳 않고 입으로 박치기를 시전했습니다. 제니퍼는 여기서 이걸 하고 바로 MTV 어워드로 간 거죠. 그리고 뚜둔, 킴 카다시안은 무려 전신을 블랙으로 뒤덮고 등장을 했는데요. 옆에는 같은 모습의 남성도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체형 딱 봐도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 해리포터의 디멘터 컨셉인가요? 아니면 코난의 범인? 켄달 제너와는 아련한 투샷도 찍었고요. 에이셈 라키와 리안나도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네요. 리안나는 발렌시아가 드레스인 모양입니다. 와, 패션들 진짜 미쳐 돌아가네요. 그런데 이 행사장에서 수수하게 옷을 입었지만 카메라 세례를 유독 많이 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엘리엇 페이지였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 샹치로 인생이 역전된 배우 시무 리우도 맷갈라 현장에 있었는데요. 과거에 시무 리우가 스톡포토 모델이었던 사진들을 네티즌들이 마음껏 재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하나 터졌었죠.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비버 부부도 당연히 맷갈라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부부를 향해 저스틴의 과거 여친인 셀리나의 이름을 외치는 무례한 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전혀 동요하지 않았던 저스틴은 이후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 아내보다 예전 여친이 나았다고 몰아붙이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다. 이럴 때 어른스럽게 대응하라고 하는 편이 무리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분노했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넓고 찐들은 많습니다. 유명 여행 유튜버 게비가 실종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여행을 시작한 게비와 약혼자 브라이언은 2012년형 포드 트랜짓 밴에서 차박을 하면서 인스타나 유튜브로 여행하는 컨텐츠를 올려왔는데요. 게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8월 24일에 브라이언과 함께 호텔을 체크아웃할 때였고, 다음날 게비와 가족들이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게비가 와이오밍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게비의 인스타 업데이트는 8월 25일까지였고요. 모친에 따르면 27일과 30일에 메일을 받았는데 너무나 단순한 텍스트였고 실제 목소리로 들은 것도 아니라서 그게 진짜 딸의 메시지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알려진 이유가요, 같이 여행을 떠났던 약혼자 브라이언이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게비와 함께 살던 뉴욕 집으로요. 두 사람은 2년 정도 함께 살고 있었고 2020년 7월 인스타그램으로 약혼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브라이언은 경찰의 협조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라고 게비의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색 중이지만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은 그런 사건 되겠습니다만 얼마 후 브라이언이 변호사를 통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게비의 가족과 브라이언의 가족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와이오밍의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부근에서 게비 씨의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색이 잘 이루어져 게비가 가족과 재회하기를 바랍니다. 라며 이 이상의 코멘트는 삼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 측은 우리가 브라이언과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그의 가족들과 그가 대화를 거부하고 변호사의 입장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그런 사건 되겠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인싸 파커, 앤드류 가필드와 뉴스위크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No, I mean I understand. Like it's an exciting idea that people are kind of obsessing over, and I would be too if I was just out there not knowing what was going on, but I do know what's going on, and like it's I'm afraid it's going to be very disappointing for people. But that's what can I do? I have to let people be disappointed. 그런데 앤드류야, 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했다. 이게 구라던 아니던 간에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커진 건 사실이죠. 이거 감당되겠나 싶어요. 이후 지미 펠런 쇼에도 등장한 앤드류는 한간에 돌고 있는 사진도 뽀샵에 불과하다면서 재차 출연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슈퍼맨을 다룬 인기 드라마 스몰빌의 클로이 설리반 역으로 알려진 배우 앨리슨 맥이 올해 6월 3년의 실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앨리슨은 현지 시간 9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더블린에 있는 연방교도소에 출두. 원래는 9월 29일에 입소 예정이었지만 조기에 형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피플즈에 따르면 앨리슨이 입소한 감옥은 여성 범죄자만 수용되며 이곳은 과거 대학 부정입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로리 로클린과 펠리시티 호프먼도 복역을 했습니다. 앨리슨은 키스 라니에르가 창설한 야스 컬트 교단의 간부로 활동하고 여성들에게 노예 수준의 노동을 강요하거나 교단의 우두머리인 키스와 야스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혐의로 2018년에 체포된 앨리슨은 14년에서 17년의 형기가 예상되었었는데요. 재판 때 중요한 음성 기록을 제출하는 등 검찰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 측은 감형을 요구했고요. 금년 6월에 재판관은 앨리슨은 중대한 공범자로 다른 여성을 노예화시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조종하고 있었다며 지적을 했지만 앨리슨이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갱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 형기를 크게 밑도는 3년의 실형을 명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드류 베리모어가 절친 카메론 디아즈와의 투샷을 공개했습니다. 2000년 미녀 삼총사에 출연한 이후 21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여전히 사이가 좋다죠. 팬들은 보톡스나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개한 두 사람을 매우 칭찬했는데요. 2014년에는 카메론 디아즈가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것을 고백했고 이후 얼굴이 이상해졌다며 이젠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는 두 배우의 모습을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구나 싶어요. 그쵸? 켄달 제너가 지미 펠런 쇼에 오랜만에 등장해 남친 데빈 부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미가 켄달의 동생 카일리의 둘째 임신에 대한 화제를 꺼내면서 남친 데빈이 애들 베이비시터 같은 역할을 하냐고 넌지시 물어보거든요. 정말 돌려치는 기술 오졌는데요. 한번 보시죠. He loves them. Him and Stormy have an amazing relationship. She has the biggest crush on him and I'm like jealous sometimes. 이 데빈 부커라는 친구 말이죠. 켄달은 물론 어쩌면 자기 처가가 될지도 모르는 켄달네 집에도 자주 가서 벌써부터 사위 노릇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켄달은 지금까지 여러 셀럽들과 사귀어왔지만 SNS나 방송 출연은 물론 이렇게 공공연하게 언급한 적도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오브 진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 늘 화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형, 톰 크루즈 소식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7의 개봉이 내년 9월 30일로 결정이 되긴 했는데요. 영화사 파라마운트가 극장 개봉 45일 만에 스트리밍을 하겠다고 밝혀서 톰형이 뒷박치고 말았던 것이죠. 파라마운트는 최근에 CEO가 바뀌면서 큰 변화가 생기고 있고 현재는 극장보다 스트리밍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사례를 보시면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가 극장 개봉 45일 만에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측의 입장은 미션 임파서블 7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톰의 입장은 다르다고 합니다. 영화 찍으면서도 자기가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영상 SNS로 올리고 영화 제작 중에 코로나 프로토콜 안 지킨 스텝에게 사자후하는 음성까지 공개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 전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워너가 이런 정책을 써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유니버설로 넘어갔죠.
향후 톰 크루즈의 입장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즐겁게 보셨나요? 일요일에 절 만나는 건 좋지만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서 캐무룩하셨던 캐청자분들께선 내일도 킹성 연휴라서 쉬니까 쌀이 질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러 가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여러분 메리 추석이요. 연휴 돼!